안녕하세요. 경전 읽어주는 여자 여유주입니다. 독립자금 사건. 보천군은 어느덧 오국지사들이 모여 은밀한 독립운동을 펼치는 거점의 구실을 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표면화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거액의 독립자금 변출계획 사건이라 할 것이다. 이 일로 조만식, 한교수, 정복규, 정상탁 등 4명이 체포되었다. 그들이 교주와 은밀히 상의하고 만주에 있는 민족운동 단체와 연락하여 3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독립자금을 변출하려다 발각된 것이다. 그의 일본 경찰은 만주에서부터 기밀을 알아내고 대응리에 와서 조만식이야 3명을 서울로 연행해 갔다. 결정적인 단서는 고당 조만식과 수방주, 한 교수의 거소인 전이사 별채에서 발견된 권총 2자루와 실탄 40여 발이었다. 이들은 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치조를 받게 되었는데 마침 치조관이 한때 정읍경찰서장을 지낸 구리다였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행운이었다. 구리다는 비록 일본 사람이었지만 잠옷 양심이 있는 자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정읍에 있을 때에는 보청교인에 대한 탄압도 거의 없었다. 또한 그는 교주의 인품을 흠모하여 교주에게 자신의 한평생 좌우명을 삼을 글을 청하여 받아가기도 했다고 한다. 그때 교주는 홍태근이라는 전문사 사저에게 대신 글씨를 쓰라 하고 아래와 같은 8자의 글을 지어 불러주었다는 사실이 전하고 있다. 덕무 이명, 과징 비시. 이를 대략 풀이하면 아래와 같은 말이 된다. 덕은 자신만이 알도록 힘쓰고 허물은 남도 알게 징계하라. 치주관 구리다 덕분에 조만식의 3인은 별로 심한 고문을 당하지 않고 치조를 받았다. 이들은 다 보청교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으로 전술하였다. 그리하여 그 사건에 한해서는 일단 교주의 혐의가 없어지게 되었고 4사람이 다 보청교를 이용한 것으로만 판명되었다. 그리고 때마침 조만식이 늑막염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공판을 여러 번 늦추고 변호사 이창희와 충분한 수기를 한 후 재령 7호 위반 혐의로만 형을 받게 되었다. 재령 7호란 강도 예비급, 총포와 양료, 치재령을 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건의 미수에 그쳤고 치주관 구리다의 묘한 치주 기록에 의하여 당시 상황으로서는 실로 가벼운 형을 받게 되었다. 조만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징역 1년에 처해졌다. 조만식은 3.1운동 때 2년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형이 가중되어 징역 2년에 처해졌다. 당시 1926년 11월 14일자 동아일보에는 민족운동 자금으로 30만원 변출 계획이라는 제하의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고 피고 조만식 등을 예우한 것은 근래 보기 드문 일이라고 적었다. 형기를 마친 조만식은 다시 대응리에 와서 정식으로 보청교 간부가 되어 김홍식, 김홍규, 한규숙 등과 함께 은밀히 독립운동에 힘썼다. 김홍식은 원래 고종황제를 가까이 모시던 육군 참이었는데 군대가 해산되고 나라가 망하자 보청교 운동에 참여한 것이다. 그 또한 옛날에 수백 원의 독립자금을 모으다 일경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적이 있었다. 이 사건은 1921년 10월 30일자로 발행된 동아일보에 대강 보도되었는데 10만 원의 독립자금을 모으다 발각된 김홍규의 사건과는 하루 차이를 두고 있다. 조만식이 이러한 우국지사들과 함께 보청교 운동에 전력하자 정읍경찰서는 초비상사태에 돌입했고
이어 무고한 보청교인들에 대한 극심한 탄압이 시작되었다. 조만식은 자기의 활동으로 인하여 무고한 교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자 보청교의 최고 중책인 수 사장 자리를 내놓고 고향 평양부 강서로 돌아갔다. 조만식이 비록 교내의 직책을 벗었음에도 그를 통해 보청교인이 된 수십만의 평안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말을 따라 초신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망도 대단하여 분쟁이나 송사도 법원에 가지 않고 그의 사랑방을 찾을 정도였다. 하여 그가 중재하면 모두가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이렇게 조만식이 백성의 구심점이 되자 경찰에서는 더욱 교 본소를 탄압하는 한편 교묘한 방법으로 평안도 교인들을 박해하였다. 이에 그는 자신으로 인해 보청교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잠시 야소교에 기여하였다. 한데 이는 일본인들이 지극히 바라고 있던 바였다. 왜냐하면 그 서양 종교의 가르침이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죄인이라는 의식에 빠지게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 항상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대저 식민지 백성에게 그보다 더 좋은 가르침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여 일본은 이 땅을 병탄하고 정책적으로 저 방어들의 신앙을 장려했던 것이다. 그러나 조만식이 비록 그 서양 종교에 기여했다지만 내심까지 그 알량한 교리를 쫓은 것은 아니었다. 교활한 일본인들의 눈을 가리기 위한 방편으로 잠시 서양 종교에 이름을 두었을 뿐 하여 그는 조선민중을 위해 조선물산 장례를 조직하고 스스로 조선물산의 전용을 실천하며 새로운 활동을 해나갔다. 조만식은 지난날 인정상간이 목주 김영근의 집에 갔을 때 자주 찾아뵌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인정상간이 진등에서 삭바느질로 생활할 때 절대로 일본 천황의 연호가 있는 돈을 쓰지 않고 단지 이 땅의 물산으로만 노무를 봉양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았다. 인정상간이 직접 만들어 입는 옷은 대개 소매통이 좁았고 옷걸음은 짧고 좁은 것이었다. 이에 크게 느낀 바 있었던 조만식은 명함조차도 호남산 장지를 사용했고 옷차림은 항상 우리손으로 짜 무명과 삼비옷을 입었다. 그리고 옷걸음 대신에 단추를 달아 입었고 두루마기는 무릎을 넘지 않았다. 일제는 그를 움직여보려고 회유, 협박 등 별수런 수단을 다 썼으나 그는 비폭력, 불복종의 저항운동으로 일관하였다. 원래 그는 메이지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한때 이승훈이 세운 오산학교에 있으면서 인재 양성에 힘쓴 적도 있었다. 그러나 3.1운동 후 보청교가 일어나자 아우 영과 함께 정읍으로 달려가 보청교 운동에 가담한 것이다. 그의 아우 조영 역시 베이지대학을 졸업하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재령 위반 혐의로 수차 옥고를 치렀다는 사실이 전하고 있다.